물, 불, 흙, 공기 등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의인화해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불의 캐릭터 엠버와 물의 캐릭터 웨이드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에 관한 10가지 잡식 지금 살펴봅니다. 1977년 뉴욕주 브론크스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 피터 손 감독은 뛰어난 미술 실력으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면서 월트 디즈니가 세운 카라츠에 입학했는데요. 여름방학 때는 훗날 픽사에서 작업을 같이 한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아이언 자이언트 작업에도 참여했었죠. 졸업 이후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워너브러더스를 거쳐 픽사에 입사한 그는 니모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인크레더블, 라따뚜이, 월이, 업 등 다양한 작품에서 애니메이터, 스토리 작가로 참여했는데요. 사실 피터손 감독은 픽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모델이 됐었습니다. 통통한 몸집과 둥글둥글한 얼굴 때문에 라따뚜이의 주인공 생쥐, 레미의 형제 에밀, 업의 아시아계 소년 러셀이 그랬죠. 피터손 감독은 업과 함께 극장에서 사용된 단편 구름 조금을 통해 픽사 최초의 동양계 감독으로 기록을 남겼는데요. 참고로 이번 엘리멘탈의 오프닝 단편으로 업의 주인공 칼의 이야기를 담은 칼의 데이트가 공개됩니다. 굿다인으로 첫 장편 영화를 선보이면서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에 지명됐던 피터손 감독은 이후 버즈 라이트 이어에서 반려고양이 로봇 삭스의 목소리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 엘리멘탈은 이민 후 문화 충돌을 겪었던 피터손 감독과 부모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피터손 감독은 부모님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당시 외국인 혐오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다라면서 아버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손님을 금방 이해하고 도와줬다. 그런 공감 능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느꼈고 이를 영화로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전했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엠버가 사는 파이어타운은 마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같은 이민자 구역처럼 그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원소와의 사랑은 실제로 피터손 감독이 인종이 다른 아내와 결혼한 것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웨이드가 뜨거운 음식을 먹는 장면은 감독의 아내가 매운 한국 음식을 먹을 때의 반응을 가져왔다고 하죠. 사실 피터손 감독의 할머니는 늘 한국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는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피터손 감독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본 원소 주기율표에서 엘리멘탈의 아이디어를 땄는데요. 그는 주기율표의 한 칸 한 칸이 아파트에 사는 가족 같아 보였다라면서 이 세상의 기본 원소에서 가지치기를 하며 영화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죠. 이후 굿다이노 개봉 당시 무대에 서서 가족을 바라보니 감정이 벅차올라 울고 말았다는 피터손 감독은 프로듀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거기에 너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응원을 보내면서 엘리멘탈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제작 중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는 피터손 감독의 부모 사진과 추모 자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터손 감독은 원소들에 관한 흥미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엘리멘트 시티는 매우 희망적인 도시라면서 물의 도움으로 흙은 불의 연료인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다. 공기는 불에 산소를 공급한다. 물론 요소들 사이에는 마찰 또한 생길 수도 있다라면서 이야기의 토대를 밝혔는데요. 새로운 세계관의 탄생에 기여한 1등 공신인 돈 쉔크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엘리멘트 시티가 운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주목했다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언급했죠. 물 원소들에 의해 설립된 엘리멘트 시티는 원소끼리는 섞일 수 없다는 원칙하에 여러 자치구로 나눠졌는데요. 물, 공기, 흙의 자치구들이 먼저 생겼고 가장 마지막으로 불의 자치구인 파이어타운이 생겼죠. 이러한 설정은 엠버에게 엘리멘트 시티를 탐험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기회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엘리멘트 시티의 4개의 자치구는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모양과 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파이어타운의 경우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주로 사용하고 냄비와 오븐처럼 요리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넣었죠. 불에 손상되지 않는 금속과 돌 같은 소재를 주로 사용하되 본래 흙 원소들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쓰였다는 점에 착안해 흙 건물을 개조한 건물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물의 자치구는 파란색을 주로 활용하고 곳곳에 폭포를 배치했는데요. 건물의 측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구조물들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면서 단번에 물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작업했죠. 반투명한 분홍색이 주를 이루는 공기의 자치구는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더욱 집중했고, 에어볼 경기장인 사이클론 스타디움은 거대한 토네이도 모양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느낌을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자치구는 초목과 테라스를 다각도로 배치하고 건물 모양을 나무 모양으로 하는 등 녹색 또는 갈색을 활용해 디자인됐죠. 엘리멘트 시티는 운하가 있는 도시들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베니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대표 운하 도시의 현장 답사가 어려워지자 제작진은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도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당시 제작진은 모두 자택근무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했죠. 피터손 감독과 제작진은 작품의 로맨스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영화를 참고했는데요. 먼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여우주연상과 각본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러빙의 주요 소재였던 인종 간 결혼금지법이 철폐된 해에 제작됐죠. 백인 여성 조애나가 흑인 남성 존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이 양가 부모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합을 담은 작품입니다. 다음 참고 작품은 문스트럭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여우주연상,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뉴욕의 속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으로 약혼자의 동생과 사랑에 빠진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죠. 마지막 참고 작품은 아멜리에로 몽마르트르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아멜리에가 세상 속으로 나오면서 겪는 모험을 담았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파이어플레이스 가게를 운영하는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 엠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러가지 공간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각효과 감독 산제이 바크시는 엠버는 불처럼 생겼지만 순간적인 한 컷의 사진에 담긴 모양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불을 그럴듯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객들이 캐릭터의 퍼포먼스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묘사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죠. 또한 엠버의 의상은 캐릭터 디자이너 마리아 리가 작업했는데 불에 녹지 않는 소재로 구성했습니다. 그 소재는 오직 파이어타운에만 있는 소재로 전통적인 동시에 특별해 보이는 느낌을 전했죠. 참고로 엠버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는 넷플릭스 영화 반쪽의 이야기에서 주인공 엘리로 디테일한 연기력을 보여준 중국계 배우 레아 루이스가 담당했습니다. 엘리멘트 시티의 시청 소속 조사관으로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웨이드는 흡수나 해체 같은 물 본연이 아닌 다른 어떤 모양새로도 변질될 수 없는 형태였고, 유리 느낌의 본체에 눈썹 같은 요소들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캐릭터 감독 주니 링은 웨이드의 디자인은 색상, 모양, 머리, 몸, 입술 등 작은 선택들이 이룬 정점이었다라고 밝혔고, 이채연 애니메이터는 웨이드는 물풍선을 레퍼런스로 삼았지만 젤리나 탱탱볼처럼 보이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는데 고생했다라는 소감을 남겼죠. 또한 캐릭터와 룩 개발 아트 디렉터 마리아 리는 웨이드의 헤어에 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다. 헤어의 움직임이 관객들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친근한 성격이 표현되기를 바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웨이드의 목소리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 램지 콜을 맡았던 마무드 아티가 담당했죠. 웨이드의 직장 상사인 공기 게일은 헤어스타일과 얼굴 라인 등 공기 모양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했는데요. 구름 같은 요소 등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여러가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했죠. 반면 몸에서 식물이 자라는 흥미로운 컨셉트를 가진 흑 캐릭터인 클로드에게는 마치 사람의 머리 스타일 같은 스타일리시한 초목 구현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나뭇가지나 나뭇잎 등 세세한 디자인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링부터 시뮬레이션까지 디테일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캐릭터들의 나무가 심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멘탈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둘이 사용하는 언어는 왕자의 게임 시리즈와 듀운에서 가상의 언어를 만들었던 언어학자 데이비드 J. 피터슨이 만들었습니다.